반갑습니다. 야구에 숨겨진 이면과 그 속에 담긴 뜨거운 드라마를 전해드리는 채널 기적같은 진실입니다. 오늘도 그라운드 위의 땀 냄새가 물씬 풍기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놀라운 진실을 파헤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의 야구 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 많은 기적같은 진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KBO 리그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한 팀의 매우 은밀하고도 대담한 프로젝트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한화 이글스입니다. 한화 이글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끈기, 열정, 그리고 보살 팬들의 무한한 사랑이 생각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한화 이글스의 프런트 오피스 깊은 곳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어쩌면 한국 야구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좌완 왕국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과 확고한 신념 아래 진행되고 있는 팀의 10년, 아니 20년 미래를 담보로 한 거대한 도박이자 혁명입니다. 최근 한화 이글스 구단 안팎에서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스카우트팀과 운영팀 사이에서 오가는 보고서들, 그리고 드래프트 현장에서 한화 테이블이 보여준 일련의 선택들은 하나의 명확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진 장신좌완 투수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구계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한화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3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미 1군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인 조동국, 묵묵히 칼을 갈며 비상을 준비하는 권민규, 그리고 이제 막 프로의 문을 두드린 원석 강건우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 세 선수의 이름을 나란히 놓고 보면 한화 이글스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소름 끼치도록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조동국, 권민규, 강건우, 이들에게는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190cm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인 거대한 신장을 가진 왼손잡이 투수라는 점입니다. 현대 야구에서, 특히 KBO 리그에서 왼손 투수가 갖는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지옥에 가서라도 데려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좌완 파이어볼러는 귀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한화는 단순히 왼손이라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높이를 더했습니다. 190cm에 가까운 높은 타점에서 내리꽂는 왼손 투수의 공은 타자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시각적인 위압감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투수들과는 확연히 다른 궤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충격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보통의 구단들이라면 당장 1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나 완성형에 가까운 선수를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드래프트 상위 라운드에서는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화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지난 몇 년간, 특히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한화가 보여준 행보는 일관된 철학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재작년에 지명된 조동국을 필두로 작년에 권민규, 그리고 올해 지명된 강건우까지, 이들은 모두 완성형이라기보다는 미완의 대기에 가까웠습니다. 뛰어난 체격 조건과 부드러운 투구폼, 탄탄한 볼 컨트롤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당장의 구속이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 투수들은 아니었습니다. 즉, 고속주행은 아직 불가능하지만 최고급 엔진을 탑재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가진 슈퍼카를 고른 셈입니다. 많은 전문가와 팬들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왜 당장 쓸 수 있는 선수를 뽑지 않는가? 구속이 안 나오는 투수를 상위 라운드에서 뽑는 건 낭비가 아닌가? 하지만 한화의 스카우트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스피드건에 찍히는 숫자보다 선수가 가진 프레임, 유연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에 베팅했습니다. 이는 한화가 처한 현실적인 고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드래프트 순번이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누구나 탐내는 완성형 좌완 에이스를 차지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미 앞순번 팀들이 그런 자원들을 채가버린 후 한화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분명했습니다. 어중간한 완성형 투수를 뽑느니 차라리 터지면 리그를 폭격할 수 있는 복권을 긁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복권의 당첨 조건은 바로 압도적인 하드웨어였습니다. 이 전략은 당장의 성적에 급급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는 절대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팬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육성 과정에서의 실패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화 이글스는 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조동국, 권민규, 강건우로 이어지는 이 장신좌완 트리오 라인업은 한화가 그리는 좌완 왕국의 청사진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치밀한지를 보여줍니다. 당장의 1승보다는 3년 뒤, 5년 뒤의 왕조 건설을 꿈꾸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드래프트에서 강건우를 지명한 것은 이러한 한화의 철학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빗속에서 발견한 다이아몬드 원석, 강건우, 그의 지명은 많은 논란과 동시에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적표만 놓고 보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지만 스카우트의 눈으로 본 그는 전혀 다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화는 그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조동욱과 권민규는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 확신을 심어주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대담한 도전의 내막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히 선수를 영입하는 것을 넘어 팀의 체질을 바꾸고 리그의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한화 이글스의 거대한 야망, 주아완 왕국이라는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그들이 맞췄던 조각들의 비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육성 전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야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고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끝내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한화 이글스가 쏘아 올린 이 거대한 공이 어디로 향할지 그 궤적을 쫓는 여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KBO 신인 드래프트 현장, 구단 관계자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교차하고 팬들의 긴장감이 감도는 그 순간 한화 이글스의 테이블에서 호명된 이름 하나가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2라운드 전체 13순위 투수 강건우. 이 지명이 확정되는 순간 많은 야구 팬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호보다는 의문부호가 먼저 떠오르는 지명. 그것이 강건우라는 이름이 가진 첫인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논란의 중심에 선 강건우 선수에 대해, 그리고 그 기록 이면에 숨겨진 스카우트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먼저 냉정하게 기록표를 펼쳐보겠습니다. 프로야구, 특히 신인 드래프트는 숫자가 지배하는 세계처럼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강건우의 2024년 고교 야구 시즌 성적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공하이미 2이닝을 던지는 동안 무려 28개의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이닝당 출루 허용률 WHIP를 따져보기도 전에 2이닝보다 많은 안타를 맞았다는 것은 투수로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삼진은 고작 16개, 반면 평균 자책점은 4.91에 달했습니다. 고교 야구 수준에서, 그것도 프로 상위 라운드에 지명될 투수라면 보통 1점대, 못해도 2점대 초반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타자들을 찍어 누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4점대 후반의 평균 자책점이라니요. 팬들이 한화가 2라운드라는 귀한 지명권을 허공에 날린 것 아니냐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야구 현장을 취재해온 기자로서 처음 이 기록을 접했을 때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성적이 2라운드 가치가 있는가? 하지만 프로 스카우팅의 세계는 우리가 보는 엑셀 파일의 숫자 너머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성적표를 찢어버리고 그 안에 숨겨진 원석의 광채를 봅니다. 제가 만난 한 베테랑 스카우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교 성적, 그건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건 선수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한화 이글스의 스카우트 팀은 도대체 강건우의 무엇을 본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악마적 재능이 숨겨져 있기에 그 참담한 성적표를 뒤로하고 2라운드라는 과감한 배팅을 감행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강건우의 하드웨어와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강건우를 실제로 마주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라고요. 그는 190cm라는 투수로서 신이 내린 듯한 완벽한 신장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키만 큰 것이 아닙니다. 깡마른 체형이 아니라 프로의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고 근육을 붙이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탄탄한 프레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운드 위에 섰을 때 타자를 내려다보는 그 위압감, 그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야구에서 높은 타점은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같은 시속 140km의 공이라도 180cm 투수가 던지는 공과 190cm 투수가 내리꽂는 공이 체감 속도와 궤적은 천지 차이입니다. 한화는 바로 이 높이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투구폼입니다. 보통 장신 선수들은 큰 키를 제어하지 못해 폼이 거칠거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부상 위험이 높은 투구폼을 가진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강건우는 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투구폼을 보고 물 흐르듯 부드럽다고 평가합니다. 190cm의 거구에서 나온다고는 믿기 힘든 유연성, 그리고 부드러운 팔 스윙은 그가 가진 가장 큰 잠재력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부상 리스크가 현저히 낮다는 것. 둘째, 체계적인 웨이트 트레이닝과 코칭이 더해진다면 구속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시속 150km를 펑펑 꽂지 못할지라도 이 3년 뒤 그가 150km의 중후반에 공을 뿌리는 모습은 스카우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현실이나 다름없는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카우트들의 눈을 멀게 만든 강건우의 필살기가 있습니다. 바로 커브입니다. 많은 야구 관계자들이 강건우의 커브를 보며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단순히 각이 큰 변화구가 아닙니다. 190cm이라는 높은 타점에서 시작되어
타자의 시야에서 사라지듯 떨어지는 그 궤적. 이것은 마치 과거 안산공고 시절의 대투수 김광현을 연상케 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프로 초년생 시절 빠른 직구와 더불어 타자들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그 폭포수 커브의 향기가 강건우에게서 난다는 것입니다.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고 공을 때리는 감각이 탁월하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결정구, 즉 위닝샷을 이미 장착하고 있다는 것은 프로 적응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직구 구속만 끌어올린다면 이 커브와의 조합은 KBO 타자들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한화의 선택은 현재의 기록이 아닌 미래의 가치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4. 90일이라는 평균 자책점은 어쩌면 수비에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육성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였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공을 시험해보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화 스카우트팀은 숲을 보았습니다. 당장의 1승을 가져다줄 완성형 기교파 투수 대신 3년 뒤 리그를 지배할 수 있는 거구를 가진 지옥의 파이어볼러 제목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긁지 않은 복권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첨 확률이 매우 높은, 하지만 아직 긁지 않은 상태의 1등 복권을 손에 쥐었다고 확신했기에 가능한 지명이었습니다. 일부 스카우터들은 아예 성적표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선수의 손끝 감각, 회전수 RPM, 익스텐션,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멘탈을 봅니다. 그런 스카우팅의 정수가 반영된 결과가 바로 강건우입니다. 한화는 지금 거대한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한 가치를 선점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흙 속에 묻혀 있어 아직 빛나지 않지만 닦아내면 세상을 비출 다이아몬드. 한화는 그 원석을 발견했고 이제 새 공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단장이라면 당장 3점대 방어율을 기록하는 안정적인 투수와 방어율은 4점대지만 190cm의 키와 김광현급 커브를 가진 투수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한화의 이 대담한 선택이 과연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무리수로 남을지 그 해답은 강건우 선수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파트에서 또 다른 잠재력의 결정체, 일본으로 건너가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 또 한 명의 좌완 투수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강건우 선수가 이제 막 원석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프로의 문을 두드리는 단계라면 여기 껍질을 깨고 비상하기 위해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청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권민규 선수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좌완 왕국 건설이라는 거대한 퍼즐판에서 권민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키플레이어일지 모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화려한 조명 뒤에서 묵묵히 칼을 갈고 있는 권민규의 이야기와 그가 일본 미야자키로 건너가 얻어오고자 하는 마지막 조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권민규, 그는 태생부터 이글스맨이 될 운명을 타고난 선수입니다. 청주 석교초등학교에서 야구공을 처음 잡은 그 순간부터 서광중학교, 서광고등학교를 거치며 성장한 그는 충청도 밤이 길러낸 순혈 프랜차이즈 스타 후보입니다. 지역 연고 팬들에게 성골 뉴스가 주는 애틋함은 남다릅니다. 202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한화 이글스의 지명을 받고 등번호 63번이 박힌 주황색 유니폼을 입었을 때 많은 청주 팬들이 환호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하드웨어 역시 앞서 언급한 강건우 못지않게 탄탄합니다. 기소서 세인시네이시스니 몸무게 90kg, 프로필상의 숫자만 봐도 느껴지듯 그는 마른 장작 같은 투수가 아닙니다. 이미 프로 무대에서 즉시 통할 수 있는 다부진 체격 조건을 완성했습니다. 투수에게 체중은 곧 공이 묵직함으로 이어집니다. 180cm의 높은 타점에서 내리꽂는 공에 90kg의 체중이 실린다면 그 공이 포스미트에 꽂힐 때 나는 파열음은 타자의 길을 꺾기에 충분합니다. 좌완 투수가 이 정도의 피지컬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자 구단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자원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서 출신 성분이나 피지컬만으로 생존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민규의 2024년 시즌 성적표를 가감없이 아주 뼈아프게 직시해야 합니다. 올 시즌 그는 퓨처스리그 2군에서 단 5경기에 등판하는 데 그쳤습니다. 소화한 이닝은 고작 5이닝. 그리고 그 옆에 찍힌 평균 자책점 ERA는 8.4였습니다. 1이닝을 던질 때마다 거의 1점씩 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놓고 본다면 실패한 지명 혹은 성장 정체라는 꼬리표를 붙여도 할 말이 없는 처참한 성적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기록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한화 구단은 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권민규를 방출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오히려 왜 그를 팀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소화한 법경기라는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이군 기록이 적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상으로 누워 있었거나 아니면 구단이 의도적으로 실전 투입을 자제시키고 메커니즘 수정이라는 대공사에 들어갔거나 권민규의 경우는 후제 가깝습니다. 한화의 육성 파트는 당장 2군 성적을 내기 위해 그를 소모시키는 대신 더 먼 미래를 보았습니다. 페프체셜찰침의 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투구 폼을 교정하고 프로 타자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확실한 변화구를 장착시키는 빌드업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5. 우리닝 평균 자책점 8. 아차는 그 과정에서 겪은 성장통이자 새로운 무기를 시험해보다 얻어맞은 영광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내부 평가에서는 구위 자체는 이미 1군급에 근접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단의 믿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올겨울 발생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권민규를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리는 교육리그 피닉스 리그 파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야구 팬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미야자키 교육리그는 단순한 전지훈련이 아닙니다. 일본 프로야구 NPB 유망주들은 물론 독립리그의 절박한 선수들이 모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실전 쇼케이스 현장입니다. 구단 입장에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선수를 해외 리그에 보낸다는 것은 이 선수는 우리가 반드시 터뜨려야 할 자원이다 라고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권민규는 왜 일본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얻어와야 할까요? 일본 야구는 디테일의 야구입니다. 현미경처럼 쪼개보는 분석력과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을 찌르는 정교한 제구력 촌만디 강점입니다. 힘과 피지컬은 좋지만 아직 세밀함이 부족한 권민규에게 일본 타자들은 최고의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유인구에 쉽게 속지 않고 끈질기게 커트해내는 일본 타자들을 상대로 권민규는 자신의 공을 믿고 승부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량 자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야자키의 가을 태양 아래서 쏟아내는 땀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권민규는 이곳에서 다양한 타자 유형을 상대하며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군 경기 수가 적었던 그에게 이번 교육리그는 사실상 잃어버린 시즌을 만회하고 2025년 스프링 캠프 경쟁에 뛰어들기 위한 교두보인 셈입니다.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권민규는 일본 코치진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투구 폼의 밸런스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묵직한 직구에 날카로운 제구력이 더해지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권민규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화 이글스의 시선은 명확합니다. 조동국이 성공적인 1군 안착의 모델을 보여주었다면 권민규는 이제 그 뒤를 이어 선발 경쟁 혹은 필승조로 도약해야 할 차례입니다. 장신좌완이라는 희소성, 충분한 체력, 그리고 탄탄한 기본기, 재료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요리사의 실력, 즉 실전에서의 경험과 자신감뿐입니다. 이번 일본 교육리그는 권민규라는 원석이 보석으로 다듬어지는 연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최고 구속 150km에 육박하는 묵직한 직구를 꽂아넣고 일본 유학을 통해 장착한 정교한 슬라이더로 타자의 배트를 헛돌게 만드는 180cm의 좌완 투수. 그가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마운드에 서서 포효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장면은 이제 더 이상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권민규의 절치부심치의 치푸신, 썩은 이를 갈며 마음을 다잡는 그 도끼가 올겨울을 지나 내년 봄 그라운드 위에서 어떻게 폭발할지 우리는 숨죽여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화의 좌완 왕국 프로젝트, 그 두 번째 퍼즐 조각이 지금 바다 건너 일본에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이 완성되는 순간 한화의 마운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파트에서는 이미 이 험난한 과정을 뚫고 1군 무대에서 자신의 깃발을 꽂은 사나이 조동국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인 강건우와 이제 막 당첨 번호를 확인하러 떠난 권민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다 희망사항일 뿐이지 않느냐. 잠재력만 믿다가 사라진 유망주가 한 트럭이다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결과로 증명하지 못하면 과정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화 이글스의 좌완 왕국 프로젝트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결과로 증명해낸 산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조동욱 선수입니다. 조동욱 선수는 한화 이글스의 드래프트 철학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모범 사례이자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성공작입니다. 14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1순위, 그 역시 강건우나 권민규처럼 상위 라운드에서 지명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즉시 전력감이 아닌 선수를 너무 일찍 뽑은 것 아니냐는 일부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190cm가 넘는 큰 키와 좌완이라는 매력적인 조건을 갖췄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라는 평가는 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동국이
한화 유니폼을 입고 보여준 퍼포먼스는 그 모든 의구심을 단 한 시즌 만에 환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024년 시즌 조동국의 기록을 다시 한번 복기해 봅시다. 그는 정규 시즌 무려 68경기에 등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팀 내 필승조를 제외하고 불펜 투수 중 가장 많은 경기에 나섰다는 뜻입니다. 감독이 가장 믿고 가장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마운드에 올릴 수 있는 전천후 카드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60이닝을 소화하며 기록한 4.05의 평균 자책점. 누군가는 평범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신인급 좌완 투수가 타자 친화적인 KBO 리그에서 그것도 불펜의 마당수의 역할을 하며 거둔 성적치고는 대단히 준수한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기록한 세부 지표들입니다. 3승 3패, 1세이브, 5홀드. 이 기록이 말해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는 선발 투수가 무너졌을 때 롱 릴리프로 나와 역전승의 발판을 놓았고 접전 상황에서 리드를 지켜냈으며 홀드. 때로는 팀의 승리를 메조지 세이브까지 했습니다. 어떤 보직을 맡겨도 제 몫을 해내는 육각형 투수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뽐낸 것입니다. 선발승부터 데뷔 첫 홀드와 세이브까지 프로 투수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을 데뷔 초년차에 경험했다는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한화 스카우트 팀이 그렸던 피지컬 좋은 좌완은 기회만 주면 터진다는 가설이 참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조동국의 성장이 더욱 눈부셨던 순간은 바로 가을 야구였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7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고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았던 그 뜨거웠던 가을. 조동국은 그 역사의 현장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와의 플레이오프 1경기, 그리고 LG 트윈스와의 한국 시리즈 2경기 등판. 비록 기록상으로는 3경기 모두 온전히 1이닝을 책임지지 못하고 강판당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신인의 패기로도 뚫기 힘들었던 가을의 중압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자리에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감독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조동국을 호출했고 그는 수만 관중의 함성 속에서 공을 던졌습니다. 조동국 선수는 시즌을 마치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게 정말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1군 풀타임 목표도 이루었고 꿈에 그리던 한국 시리즈 마운드도 밟아봤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성장에 만족하면서도 동시에 뼈아픈 반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몸 상태를 빠르게 끌어올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며 프로 선수로서의 자기 관리에 대한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국 시리즈 등판 중 교체된 상황에 대해 한 게임 승부니까 내가 완벽하지 못하면 내려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갓 데뷔한 신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성숙한 팀퍼스트 정신이 엿보입니다. 이러한 조동국의 멘탈과 태도는 한화가 추구하는 좌완 왕국의 기둥이 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채우려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화가 강건우와 권민규에게 바라는 미래상입니다. 조동국이 먼저 길을 텄습니다. 봐라, 피지컬을 믿고 기회를 주면 우리는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듯합니다. 조동국의 성공적인 안착은 한화 이글스 프런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자신감 말입니다. 2년째 68경기를 소화하며 불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조동국. 그는 이제 단순한 유망주가 아닙니다. 내년 시즌, 그리고 내후년 시즌 한화 마운드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쳐줄 상수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퍼즐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조동국이라는 확실한 상수가 존재하고 권민규라는 변수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강건우라는 미지수가 폭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이 3명의 장신 좌완 투수들이 동시에 1군 마운드를 호령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조동국이 선발로 나와 6이닝을 맞고 권민규가 7, 8회를 삭제한 뒤 강건우가 9회에 올라와 낙차 큰 컵으로 경기를 끝내는 상상. 그것은 더 이상 몽상이 아닙니다. 조동국이 걸어온 지난 1년의 발자취가 바로 그 가능성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화의 육성 시스템은 이제 궤도에 올랐습니다. 당장의 비난을 감수하고 뚝심 있게 밀어붙인 장신 좌완 수집 전략. 조동국은 그 전략의 승전보를 가장 먼저 울린 전령사입니다. 과연 이 흐름을 타고 한화 이글스는 진정한 좌완 왕국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까요? 팬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는 팬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결말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쏘아올린 신호탄, 좌완 왕국 건설이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이제 막 첫 챕터를 넘겼을 뿐입니다. 조동국이 길을 열고 권민규가 다지며 강건우가 그 위를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드라마틱한 서사는 단순히 한 팀의 전력 보강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만년 하위권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철저한 육성과 데이터, 그리고 과감한 결단을 통해 명문 구단으로 도약하려는 한화 이글스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웅장한 선언입니다.
109cm가 넘는 압도적인 하드웨어를 가진 3명의 좌완 투수가 동시에 마운드를 지배하는 그날,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는 새로 쓰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혁명이 그러하듯 이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팬들은 지난 수년간 리빌딩이라는 이름 아래 겪어야 했던 인고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라는 의구심과 이번에야말로 진짜다라는 확신 사이에서 팬심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드래프트 당시 논란이 되었던 강건우의 지명, 그리고 2군 기록이 좋지 않았던 권민규에 대한 일본 유학 결정 등은 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장의 성적을 내지 못하는 유망주 수집에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팬들은 조돈국이라는 확실한 성공 모델을 목격한 후 구단의 비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야구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그리고 관련 기사 댓글창은 한화의 미래를 점치는 팬들의 설전으로 밤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구단의 운영 철학을 분석하고 선수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이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의 일부 반응입니다. 이글스님, 솔직히 강건우 2라운드 지명 때 이게 맞나 싶었는데 조동국 크는 거 보니까 스카우트팀 안목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190cm 좌완 3명이 로테이션 돌면 상대 팀 타자들 목 꽤나 아플 듯 한화가 이제 진짜 방향 잡은 것 같습니다. 야구님, 김광현도 고교 때는 제구 불안했어요. 강건우 커브 궤적 보니까 진짜 악마의 재능 맞습니다. 긁지 않은 복권이 아니라 당첨된 거 알고 묵혀두는 적금 같아요. 제발 급하게 1군 올리지 말고 2군에서 몸 확실히 만들어서 3년 뒤에 봅시다. 대전님, 조동국 선수 올해 유심 100경기나 나온 건 진짜 인간 승리다. 신인이 묵묵히 마당수의 역할 해주는 거 보고 눈물 날 뻔했습니다. 내년엔 선발 한 자리 꽤 찾아. 그리고 민규야 일본 가서 밥 많이 먹고 제구 잡아서 오자. 위우님, 권민규 2군 방어율 8점대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야구 모르는 거임. 폼 교정하고 구종 추가하느라 맞으면서 크는 과정인데 일본 교육리그 보낸 게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내년 시범 경기 때 확 달라진 모습 기대합니다. 빙근님, 타팀 팬인데 솔직히 한화 좌완 수집 무섭습니다. 류현진 이후로 좌완 기근이었는데 작정하고 피지컬 좋은 애들만 모으네요. 저 셋 중에 둘만 터져도 한화는 10년 동안 투수 걱정 없을 듯. 한화님, 성적 안 보고 뽑는다는 스카우트 말이 멋지면서도 불안하긴 함. 그래도 조동국이 증명했으니 믿어봅니다. 당장 내년 성적보다 5년 뒤 왕조건설이 목표라면 이 방향이 맞지. 보살 팬들은 기다리는 거 전문이니까 제대로만 키워주세요. 파이어님, 배우급의 센텀에서 떨어지는 커브라니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 강건우 선수 멘탈만 잡으면 제2의 김광현, 아니 제1의 강건우 될 수 있습니다. 한화 코칭 스태프 능력이 관건이겠네요. 독수님, 조동국, 권민규, 강건우, 이름만 들어도 배부르다. 좌완 기근인 KBO에서 이런 장신 트리오를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임. 류현진이 멘토링 좀 해주면 성장 속도 2배 될 듯. 최강님, 우려되는 건 부상뿐입니다. 키 큰 투수들은 밸런스 잡기 힘들어서 부상 위험도 큰데 트레이닝 파트에서 관리 잘해줘야 함. 급하게 쓰다 망가뜨리지 말고 천천히 단단하게 키웁시다. 위너님, 드래프트 순번 밀려서 직전감 못 뽑는다고 징징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발상으로 피지컬 깡패들 수집해서 육성하겠다는 전략. 소름 돋게 영리하다. 이게 바로 리빌딩이지. 시청자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한화 이글스의 좌완 왕국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불안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동욱 선수의 성공적인 1군 안착이 팬들에게 기다리면 된다는 확신을 심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당장의 1승보다 선수들이 부상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3년 뒤, 5년 뒤 한화의 전성기를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에페쿠시센트미의 장신 좌완이라는 희소성 있는 자원 투울에 집중한 스카우트 전략에 대해서도 영리하다.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결국 핵심은 시간과 인내입니다. 한화 이글스는 이제 막 씨앗을 뿌렸고 싹을 틔웠습니다. 조동국이라는 떡잎이 건강하게 자라났고 권민규와 강건우라는 또 다른 씨앗들이 비옥한 토양에서 움트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목으로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루는 그날, 한화 이글스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좌완의 제국을 완성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한화 이글스의 놀라운 도전, 그리고 장신 좌완 트리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한화의 이 대담한 배팅이 성공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영감이 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한국 프로야구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적 같은 진실은 언제나 팩트, 그 이상의 감동을 찾아 여러분 곁으로 달려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야구 없는 겨울에도 우리들의 뜨거운 열정은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